강세리, 너 미쳤어? 황기찬의 눈이 분노로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완벽한 계략이 성공할 거라 철석같이 믿었던 강세리는 황기찬의 엄청난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파들거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황기찬을 위험에 빠뜨린 후 자신이 그를 구할 계획이었던 강세리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틀어져 버렸거든요. 칼에 찔린 것은 자신이 아니라 바로 강재인이었으니까요. 모두가 숨죽인 이 완벽한 복수극의 서막. 지금부터 강재인이 강세리의 계략을 역이용해 그녀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황기찬의 신뢰를 더욱 굳히며 최종 복수를 향해 나아가는 통쾌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숨어 지내려면 돈 필요하지 않아요? 강재인은 첨단 소형 도청기를 통해 강세리의 모든 통화 내용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이미 며칠 전부터 강세리의 모든 동선과 통화를 감시하고 있었죠. 그날도 강세리는 지호방에서 홍 사장과 몰래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이는 이어폰을 낀 채 미세한 잡음 속에서 들려오는 세리의 속삭임을 놓치지 않으려 집중했죠.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사람 좀 준비해줘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함과 교활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이번 계획은 절대 실패하면 안 돼요. 황기찬을 위협하는 척하면 내가 대신 그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황기찬이 날 다시 완전히 믿게 될 거예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질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세리는 황기찬이 제인이에게 점점 마음을 여는 것에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강재인은 그 말을 들으며 피식,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세리가 자신도 모르게 완벽한 기회를 내준 셈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혹시 실수로 황기찬이 진짜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홍 사장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안이 더 묻어났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내가 정확한 타이밍에 나타나서 황기찬을 구할 테니까. 다만 괴한이 너무 일찍 도망가면 안 돼요. 황기찬이 내가 진짜로 그를 구했다고 확신할 만큼은 버텨야 해요. 강세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냉정해졌습니다. 강재인은 도청 내용을 녹음하며 속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강세리, 내가 먼저 이런 더러운 게임을 시작했으니 이제 내가 그 룰을 바꿔주지. 다음 날 제인이의 계획을 들은 김도윤은 커피를 마시려다 깜짝 놀라 쏟을 뻔했어요. 그들은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아 있었죠. 제인이는 차분하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지만 김도윤의 얼굴에는 점점 더 걱정이 드리워졌어요. 제인 씨, 그건 정말 위험한 계획이에요. 괴한이 실수로 급소를 찌르기라도 하면 제인 씨가 크게 다칠 거예요. 목숨까지 위험할 수 있다고요? 김도윤은 컵을 내려놓으며 손을 덜덜 떨었어요. 의사인 그는 제인이의 계획이 얼마나 무모한지 잘 알고 있었죠. 칼날이 조금만 깊숙이 들어가도 혹은 위치가 조금만 빗나가도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는 제인이를 향한 걱정과 복수를 향한 그녀의 집념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인이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의사인 당신이 옆에 있는데 내가 왜 죽어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강세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황기찬의 신뢰도 확실히 얻을 수 있고요. 제인이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이 얼마나 단단한지 김도윤은 느낄 수 있었죠. 이 계획이 성공하면 모든 게 바뀌겠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었어요. 김도윤은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인이의 복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녀를 멈추게 할 수 없다면 그녀가 최소한의 위험이라도 감수하게끔 도와주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알겠어요. 하지만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되면 즉시 계획을 중단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병원에는 미리 의료진도 대기시켜 놓을게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응급물품도 제가 따로 챙겨 놓을게요. 고마워요. 도윤 씨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강재인은 김도윤의 손등에 손을 올려놓으며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김도윤의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강재인은 홍 사장이 고용한 괴한을 몰래 만났습니다.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드는 강변의 낡은 창고 안. 금이 간 벽과 녹슨 철문이 을씨년스러운 기운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곰팡이 냄새와 오래된 먼지 냄새가 섞여 코를 찔렀어요. 창고 한가운데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체격은 건장했고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강재인이군요. 홍 사장이 말한 그 여자.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고 쉬어 있었어요. 맞아요. 제안이 있어요. 황기찬 대신 저를 찔러주세요. 대신 돈은 3배로 드릴게요. 홍 사장이 제시한 금액보다 훨씬 더 큰 돈이죠. 제인이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남자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어요. 왜 이 여자는 황기찬 대신 자신이 칼에 찔려달라는 위험천만한 제안을 하는 걸까? 왜 그런 걸 원하죠? 제정신이라면 이런 부탁을 할 리 없을 텐데. 남자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제인이를 훑어보았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요.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 급소는 절대 피해야 해요. 왼쪽 옆구리 아랫부분, 딱 여기를 살짝 찔러주세요. 깊이는 이 정도만요. 제인이는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설명했어요. 이미 의사인 김도윤과 상의해서 목숨에는 지장 없으면서도 충분히 드라마틱해 보일 부위를 정해둔 상태였죠. 둘째, 황기찬을 위협하는 연기를 최대한 리얼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만 다치게 하는 거예요. 셋째, 당신이 잡히더라도 이 거래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 조건들을 지켜주시면 현금 5천만 원을 드릴게요. 계약금으로 1,000만 원, 일이 끝나면 나머지 4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은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었거든요. 황기찬을 해치려다 잡히면 인생이 끝날 수도 있지만 이 여자를 찌르는 건 그에 비하면 훨씬 덜 위험한 일이었죠. 이상한 여자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거죠? 나중에 다쳤다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죠? 물론이에요. 오히려 제가 당신을 보호해 드릴게요. 대신 연기는 정말 실감나게 해줘야 해요. 누가 봐도 황기찬을 죽이려 했다는 확신이 들 정도로요. 제인이는 살짝 웃으며 계약금 1,000만 원이 든 봉투를 남자에게 건넸어요. 남자는 의심스럽게 그녀를 쳐다봤지만 두툼한 돈 봉투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이 거래가 가져올 파장을 아직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계획 하루 전날 밤, 제인이는 도윤과 마지막으로 점검을 했어요. 제인 씨, 정말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꼭 이런 위험한 방법을 써야 해요? 진짜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김도윤의 눈가에는 걱정과 애정이 뒤섞인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도윤 씨,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고 있어요.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해요. 그리고 강세리를 완전히 없애지 않으면 제 계획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저는 멈출 수 없어요. 제인이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YL그룹 로비는 평소처럼 정신없이 바빴어요. 제인이는 황기찬과 함께 출근하며 심장이 쿵쿵 뛰는 걸 느꼈지만 표정만큼은 밝게 유지했죠. 그때 뒤에서 강세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인이를 불렀어요. 세리의 눈빛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확신이 서려 있었죠. 제인아, 먼저 출발했는데 이제 왔네? 세리의 목소리에는 곧 뭔가 일이 터질 거라는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바로 그때 검은 모자를 푹 눌러 쓴 괴한이 칼을 들고 소리치며 황기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황기찬 죽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비명을 질렀고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어요. 괴한의 연기는 소름 돋을 만큼 진짜 같았죠. 황기찬은 순간 얼어붙었고 주변 사람들은 무서워서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제인이 안 돼 라고 외치며 황기찬 앞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계획대로 칼날은 그녀의 왼쪽 옆구리를 정확히 파고들었지만 목숨에 지장 없는 안전한 위치였죠. 제인이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눈을 질끈 감고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연습했던 고통스러운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답니다. 아,
제인이의 비명이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고 그녀는 환기찬 품에 힘없이 쓰러졌어요. 붉은 피가 그녀의 흰 원피스에 스며들기 시작했죠. 제인아, 제인아, 구급차, 당장 구급차 불러. 환기찬은 제인이를 안고 절망적으로 외쳤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짜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죠. 괴한은 계획대로 서둘러 도망쳤고 보안팀이 쫓아갔지만 이미 준비된 도주 경로로 사라졌어요. 여보, 괜찮아? 다친 건 아니지? 제인이는 숨을 헐떡이며 오히려 환기찬을 걱정했어요. 그 연기는 정말 완벽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보다 당신이 큰일이잖아.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이. 환기찬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어요. 자기를 구하려다 다친 제인이를 보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했죠. 구급차가 올 때까지 환기찬은 제인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제인아, 괜찮을 거야. 내가 있잖아. 절대 죽게 두지 않을 거야. 당신이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제인이가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옆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강세리는 완전히 멘붕에 빠졌어요. 자기가 짠 완벽한 계획이 망가진 것도 모자라 제인이가 순식간에 영웅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분명 내가 주인공이 될 시나리오였는데. 안 돼. 이렇게 끝날 수 없어. 강재인, 네가 어떤 수를 썼든 난 꼭 환기찬을 다시 내 걸로 만들 거야. 세리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절망이 마구 뒤섞여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수술을 마친 강재인은 김도윤을 병실로 불렀습니다. 도윤 씨, 우리 계획이 아주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제인이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어요. 환기찬은 이제 저를 완벽하게 믿을 거예요. 맞아요. 환기찬 아까 수술실 밖에서 기도하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정말 당신을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김도윤은 여전히 복잡한 표정이었죠. 세리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을 텐데. 제인이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데 제인 씨, 혹시 환기찬이 진짜로 당신을 사랑하게 되면 나중에 복수가 끝났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김도윤의 질문에 제인이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곧 차가운 얼음처럼 굳어졌죠. 도윤 씨, 나에게는 그런 감정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환기찬의 감정 같은 건 내 복수에 이용할 도구일 뿐이에요. 제인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환기찬이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괜찮아? 의사가 생명에는 지장 없다고 하던데. 정말 다행이야. 환기찬의 눈은 여전히 붉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걱정해줘서 고마워. 당신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제인이는 힘없이 웃으며 그를 안심시켰어요. 정말 미안해. 나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어서. 그런데 누가 왜 당신을 해치려고 했던 걸까? 내가 그놈을 꼭 잡고 말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기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환기찬은 범인을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실에서 윤비서와 함께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범인을 꼭 잡아야 해. 제인이를 다치게 한 놈을 절대 용서 못해. 회장님, CCTV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빨리 말해봐. 환기찬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범인의 신원이 확인됐는데 홍 사장과 연결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윤비서는 다음 말을 잇기 어려워했죠. 그런데 뭐야? 환기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홍 사장이 강세리 씨와 자주 만났다는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통화 기록도 상당히 많고요. 그 말에 환기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확실한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불신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최근 강세리의 수상한 행동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엄청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의식을 찾았지만 말을 하지 못했던 환기만이 드디어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환기찬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형!
한기만은 힘겨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기찬아, 너에게 꼭 말해야 할 것이 있어. 형, 뭐든지 말해. 내가 다 들어줄게. 지호는 내 아들이 아니야. 예상치 못한 한마디에 황기찬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지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니. 강세리가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너를 속인 거야. 내가 유전자 검사까지 해봤어. 황기만의 폭로에 황기찬의 머리는 새하얗게 변해버렸어요. 강세리 전 남편이 나타난 뒤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 지호가 자기 아들이 맞다는 말은 믿고 싶었던 황기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 거짓말이었다니 배신감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찬아, 강세리를 조심해. 그 여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해. 뭔가 큰 계략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어. 황기만의 경고에 황기찬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편 병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강재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황기만의 의식 회복조차 그녀가 미리 계산해 넣어둔 요소 중 하나였으니까요. 김도윤을 통해 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왔고 의식을 되찾을 시기도 대략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강재인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경찰이 괴한을 체포했습니다. CCTV 분석과 목격자 진술로 범인의 정체가 드러난 것이었죠. 취조실에서 괴한은 결국 홍 사장의 사주를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물론 강재인과의 거래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홍 사장이 돈을 주면서 황기찬을 위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끼어들면서 그만. 홍 사장이 체포되자 황기찬은 직접 취조실로 향했습니다. 홍 사장, 왜 이런 짓을 했어? 누가 시킨 거야?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강세리 씨가 시킨 일입니다. 홍 사장의 자백에 황기찬의 분노는 머리끝까지 치솟았어요. 계속 밝혀지는 강세리의 거짓말,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계획까지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죠. 그는 허탈하게 웃으며 취조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강세리는 거실에서 초조하게 황기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홍 사장이 체포됐다는 소식을 이미 들은 상태였죠. 그녀는 황기찬이 돌아오자마자 능청스럽게 웃으며 말을 걸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을 보는 순간 직감했어요. 모든 게 끝났구나. 여보, 왔어? 제인이는 좀 어때? 강세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황기찬은 한참 동안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어요. 그 시선은 세리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죠.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배신감이 서려 있었어요. 강세리, 홍 사장이 다 자백했어. 내가 시킨 일이라고.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강세리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발악이 시작되었어요. 여보, 그건 오해야. 내가 왜 그런 일을... 제인이가 날 모함하고 있는 거야. 오해? 지호도 내 아들이 아니라면서? 형이 다 말해줬어. 내가 그렇게 믿었던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 말 한마디에 강세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필사적인 애원은 황기찬의 귀에 닿지 않았죠. 그는 이제 그녀의 모든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황기찬이 문을 열자 경찰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세리 씨 맞습니까? 살인 미수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강세리는 눈이 동그래져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안 했어요. 오해예요. 세리가 필사적으로 손사래를 쳤지만 경찰은 이미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습니다. 경찰서에서 말씀하시죠? 단호한 경찰의 말에 강세리는 울부짖으며 황기찬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줘. 나 그런 거 아니라고. 하지만 황기찬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미 그녀를 향한 아무런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죠. 이제 끝이야, 강세리. 경찰이 양팔을 붙잡자 강세리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이내 힘없이 끌려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그녀의 절규가 거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며칠 후 퇴원한 강재인은 김도윤과 다시 만났어요.
제인이는 붕대를 감은 팔을 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흉터는 이제 그녀의 복수심을 상징하는 훈장이 되었죠. 도윤 씨,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온 것 같아요. 황기찬에 대한 복수를 시작하겠다는 거군요. 김도윤은 제인이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는 이제 제인이의 복수극에 자신이 얼마나 깊이 관여하게 될지, 그리고 이 끝없는 복수가 그녀를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죠. 네, 황기찬의 과거 비리를 하나씩 드러낼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얼마나 더러운 방법으로 성공했는지, 모든 걸 세상에 알려야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제인이의 목소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황기찬이 당신이 복수하려는 걸 눈치채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죠. 지금은 오히려 기회예요. 황기찬이 나를 완전히 믿고 있으니까 더 중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감정의 늪에 빠진 상대는 가장 좋은 먹잇감이니까요. 제인이는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그 표정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믿음을 이용해 그를 완벽하게 무너뜨릴 계획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었죠.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절정에 도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황기찬은 강재인의 진짜 계획을 눈치챌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재인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버지의 원한을 갚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